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제주에서 시작된 짧고 굵은 빗줄기가 늦은 장마로 이어지면서 급증되고 있는 빗길 안전 운행이 염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32% 증가된 빗길 교통사고가 사망자 수도 26% 늘렸기 때문입니다. 감속 운전은 물론 운행 전 타이어 또 제동 장치, 와이퍼 등에 대한 이런 차량 상태 사전 점검 필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올 장마는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제주에서 시작이 됐지만요. 네. 곳곳에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빗길 교통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비구름대가 점점 굵어지면서 제주도 전역은 한때 호우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침수 피해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시도 제2부시장 주재로 29일과 30일 장마기간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장마가 시작되면 빗길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같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요, 32% 증가된 사고로 사망 비율이 26% 늘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9.7% 감소가 됐지만요. 네. 장마철 때마다 집중되는 이 빗길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빗길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건수는 14,545건으로 이는 2017년보다 발생 건은 32% 그리고 사고 건수는 3,526건이나 더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네. 많아진 사고 건수는요. 희생자 수도 무려 72명이나 더 늘려서 350명이나 됐고요. 비율은 25.9%를 증가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과 8월에 매년 집중되고 있는 이런 빗길 사고 분석은 맑은 날 12.9%가 감소됐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빗길은요. 맑은 날씨 대비 1.24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요. 무려 3배까지 사고가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장마철 안전운행과 이를 위한 차량 사전 점검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노면이 적기만 해도요, 타이어 그립력이 떨어지는 데다 이 도로를 덮을 정도면요, 수막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수막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수, 일수, 양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형별 사고 분석에서는요. 차대차 사고가 72%를 차지함으로써 1,442건이나 됐지만요. 차량 단독 사고와 보행 사고 사망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인데요. 네. 횡단 중 7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비율은요. 100건당 10.9명당 이렇게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또 강수량이 0.1mm 이상 때 지역별 강수 일수와 빗길 발생 교통사고 건수 분석에서는요. 네. 경기가 34.9건, 그리고 서울이 23.7건, 경북 10.4건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 면에서는 경기가 0.7명이고 경북이 0.37명, 그리고 전남, 충남이 0.33명, 그리고 전북이 0.26명으로 조사가 돼서요. 빗길 교통사고 예방은 감속만이 최선책이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감속만이 최선책이다. 근데 쏟아붓는 국지성 폭우 때는 안전한 곳에서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야를 가릴 정도가 되면 속도를 더 줄이는 안전수칙만이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비가 오면 이 등화 장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 위치를 주변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젖은 노면은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이 점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속 50km 속도에서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 제동 실험 결과를 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마른 노면 제동거리보다 최소 1.6배가 증가됐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승용차는 평균 8.2m, 화물차는 평균 8.9m, 버스는 무려 11.6m를 지나쳐서 멈춰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생과 마모 한계 타이어로 시속 60km 속도에서 제동했을 때는요. 신생 타이어보다 마모 한계선까지 달아있는 타이어 제동거리가 무려 32.2%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와, 근데 무엇보다 이 안전을 위해서는 와이퍼, 타이어, 등화장치, 배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사전 점검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로와 맞닿는 타이어 바닥이라죠. 트레이드 문양 깊이가 얕아질수록 마찰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정 능력은 떨어지고 제동거리는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마모 한계에 가까운 노후 타이어는요, 바닥 홈 깊이가 얕아져서 무리를 달릴 때 순막 현상까지 심해지는 만큼요, 빨리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기를 앞둔 차량 점검에서 마모 타이어 교체와 또 등화 장치, 에어컨, 배터리를 비롯 창위를 닦아주는 와이퍼와 워시액 확인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2018년 자동차 검사에서 128만 건이나 부적합 처리 통보된 등화 장치에 대한 관심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만만치 않은 숫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체크를 해보고요. 또 네.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공기압이 낮아져도 마모된 타이어처럼 수막 현상과 그립력이 약화되는 만큼요, 운전석 쪽 문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이나 또 매뉴얼을 보고 맞춰줘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마모 한계를 볼 때는요, 100원짜리 동전을 뒤집어서 홈에 끼워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 감투가 보이는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네. 그래서 2에서 3mm 정도 남은 이 정도의 상태면요, 대부분은 고무 성분 노화와 경화는 물론이고요, 편마모까지 있을 수도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거센 물줄기는요, 와이퍼가 감당할 수 없지만요. 네. 비가 조금 살살 내리는데도 특정 네. 부위가 잘 닦이지 않고요. 떨리면서 소리 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유리면을 스쳐가듯 소리 없이 오가면서 물기를 닦아주는 게 와이퍼 역할이죠. 네, 움직일 때 미세한 진동이나 소음이 난다면 당연히 물기도 깨끗하게 처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떨림을 뜻하는 채트리 현상은 크게 브레이드 날의 훼손과 변형 또는 이물질 소착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퇴학돼서 오랜 시간 와이퍼 암 장력에 의해서 브레이드가 착유리에 눌려 있을 때면 고무날이 경화되고 또 변화됐거나 또는 암 장력이 약화됐다면 완벽한 척취는 물리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드 날에 이물질이 묻거나 또 전면 유리 표면에 매연 같은 유막이 흡착이 됐다면 일시적인 처리는 가능합니다. 근데 와이퍼와 유리 표면 간의 이 불규칙한 슬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소음과 떨림을 유발하면서 안 닦이는 건데 네. 갑작스러운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닿는 면에 흡착되어 있는 유리 성분의 완벽한 제거는요, 연마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네. 응급처치로는 비누 성분인 계면 활성제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워셔액에도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닦아준다면 비상 해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 알코올계 함량이 높은 수입 워셔액, 그러니까 거의가 알코올로 되어 있거든요. 활용을 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소독용 알코올도 적정량만 사용하면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유막을 빨리 용해시켜주는 알코올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리면이 아닌 블레이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자칫 섬세한 고무날 조직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과 적정량을 섞어서 가볍게 닦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제와 샴푸 이용이 가장 안전하지만요, 워낙 끈끈한 기름기가 찌들어 있는 상태라 제거하기에는 시간과 끈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리고 끝으로 우리 네. 교통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운전 좀 조심해달라고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화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소리 없이 빗속에서도 내 위치를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양동이가 퍼붓는처럼 했을 때는요, 네. 일단은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해서 대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좀 높은 곳, 그러니까 저지대보다는 네. 높은 곳에서 좀 대기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 사실 저희가 저 방송국으로 오면서 가장 위험했던 게 물 웅덩이였거든요. 그렇죠. 물 네, 웅덩이가 옆차로 인해서도 저한테 튀기도 하고 이래서 가장 위험했는데 무엇보다는 대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웅덩이 같은 데서 네. 자칫 그 숨겨진 상황을 고속으로 다니다 보면 핸들, 저항에 의해서 핸들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핸들을 비 올 때는 꽉 움켜쥐고 그다음에 속도는 줄이는 그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부 메시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물 웅덩이도 위험하지만요. 핸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꽉 쥐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저도 좀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